연남대학교의 축산결 그 양계 현장 강의동인데요. 요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사양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개사가 있고 양계장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실험 개사에서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를 해서 이 산란계 암탉이 생산한 계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10월 7일부터 사양 실험을 시작했고요. 지금 5주차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헤마토코쿠스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미세조류 일종인데요. 이 헤마토코쿠스가 가지고 있는 주성분이 이제 아스타잔틴인데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면서 그리고 이제 닭의 사료에 급여를 했을 때 산란계 사료에 급여를 했을 때 계란의 난항의 착색도를 높여주는, 그리고 이제 적색 성분이 착색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스타잔틴 성분이 단순히 착색 성분뿐만이 아니라 닭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정을 하고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마토코쿠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계동아리 2학번 도승현입니다. 이번 실험은 그 양계동아리원들과 함께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사료 첨가 사양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양 실험은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한 뒤에 남백고, 난황색, 난각 강도 등의 계란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진행되어 11월 4일 현재 5주차 기준입니다. 헤마토코쿠스를 추출한 그에서 첨가한 그 처리구에 비해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난황색도가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난각색, 그 다음 난각 강도 또한 더 좋아졌습니다. 계란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난지 검사를 하는데요. 그 난질의 그러니까 계란의 품질은 이제 외부적인 난질과 내부적 난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외부적 난질은 우리가 난각색, 난중, 그리고 계란의 모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적 난질은 남백고, 그리고 난항의 색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백고하고 난중을 고려한 호우 유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난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계란의 품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선도인데요. 신선도가 높은 계란이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호우 유닛이라는 것을 보는데, 호우 유닛은 계란의 난중과 남백고를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호우 유닛을 합니다. 호우 유닛이 높아야지만 품질이 기본적으로 좋겠죠. 그 외에 그 계란을 깼을 때 난각이 예를 들어서 쉽게 깨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품질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난각이 튼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란을 깼을 때 예를 들어서
어치 같은 게 난다면 또 계란 품질이 안 좋겠죠. 그래서 냄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남백고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탱글탱글한 계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백이 투명한 난백을 우리가 신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투명한 그 남백이 가장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바로 생산됐을 때는 남백이 좀 뿌옇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알끈이라고 하는 칼라자가 있는데 칼라자가 보여야지만 신선한 계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계란을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남각색이 진한 게 좋은 계란이 알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100%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남각색의 그 색도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전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품종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백색계와 갈색계가 있다면 백색계는 하얀 계란을 낳고 갈색계는 갈색 계란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색이라서 좋은 계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영계가 젊은 닭이 낳은 계란일수록 조금 진하다. 그리고 나이가 먹고 노계가 될수록 남각색이 좀 옅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남각색이 옅어진다고 하면 노계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계란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계가 낳은 계란은 가격이 좀 싸게 팔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환경인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각색이라는 것이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사양 환경하고 똑같은 사료를 먹었다라고 하면 한 개군에서 생산된 계란은 계란의 남각색은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사료 섭취를 못했다든가 그런 이제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란을 수거하고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양가들은 이 남각색을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기에 요건 조금 좀 이제 연하고 요건 좀 진하잖아요. 근데 요걸 측정을 하게 되면 15.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QCM 플러스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진한 남각색이 좀 더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연한 남각색이 좀 높게 나오는데 계란의 품질을 얘기할 때 그 계란의 남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각이 어느 정도 견고한지를 보기 위해서 남각 강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각 강도가 너무 낮다면 그러면 이제 이 개굴에 닭이 제대로 칼슘을 섭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 영양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남각 강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있는데 이게 FHK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계란이 깨졌을 때 그 강도를 측정해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직각으로 잘 고정을 시키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삐딱하게 이거를 이제 놓게 되면 정확하게 남각 강도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각으로 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로드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게이지가 0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압력이 강해지게 되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3.1 정도로 지금 나왔고요. 남각 강도가 보통 이제 정상적인 계란은 4에서 6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남각이 좀 좋지 않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인데 교육기관과
LHK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센티미터 제곱에 대해서 킬로그램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압력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으로 하고 있어요.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역산을 하려면 여기서 지금 한 3.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1 곱하기 9.8 하면 뉴턴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그 또 논문이나 이걸 찾을 때 뭔가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고려해서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란에 수양남백이 있고 농우남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수양남백이고 요 위에 불뚝한 게 농우남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란을 깨게 되면 이 농우남백이 한쪽이 짧고 한쪽이 좀 넓어요. 넓은 곳에 절반 정도의 중간 정도의 게이지를 놓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바늘이 있고 작은 바늘이 있는데 작은 바늘이 좀 큰 거고요. 큰 바늘이 이제 세부적인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정도 나왔지? 9.53. 네, 9.53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남배고는 그 높은 게 신선한 거죠. 높은 게 신선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계란의 난중에 따라서 남백고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남백고가 신선도를 의미한다. 신선도를 의미하지만 모든 계란의 신선도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중이나 남백고를 고려해서 이제 호우 유닛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우 유닛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선도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란을 등급 판정할 때는 나랑색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이 계란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아무래도 이제 좀 진한 노란색을 가진 계란, 나랑색을 가진 계란을 또 선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 특히 이제 아시아에 있는 소비자들은 좀 진한 노란색을 가진 계란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랑색도가 좋으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나랑색도가 높다는 얘기는 나랑에 유효 성분이 또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화학적인 착색제를 사용을 해서 색도를 이제 높이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천연 착색제를 활용해서 이런 색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나랑색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로시 칼라펜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DSM 칼라펜이죠. 칼라펜으로 되어 있는, 제가 이제 자료는 나중에 이미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칼라펜을 사용을 할 건데, 최근 들어서는 기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요코펜이라고 하는, 이게 DSM에서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로시 칼라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시 칼라펜을 측정을 할 때는 요 뒤에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요 상태에서 육안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 정도 되는데요. 8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계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9가 나오네요. 제 눈이 잘못됐나 본데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헤마토코쿠스를 처리한 사료를 먹은 계란이 난 계란인데요. 요게 이제 18.9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대조구 일반 이제 사료를 먹은 계란이 26.1이죠. 26.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헤마토코코스를 급여한 것과 급여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좀 육안으로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계란마다 틀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처리구별로 저희가 한 15개 정도 깨는데요. 15개 정도의 평균을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9가 나오네요. 제 눈이 잘못됐나 본데. 9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마토코코스를 첨가한 처리구인데 15가 나오네요. 15가. 뭐 처리한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관점이 많긴 했는데 가장 궁금했던 거는 아스타잔틴이 자기 치열할 때 밝혔고 계란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영양 성분이라든지 성분들이 계란에 닿을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계란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이 사람이 먹었을 때 얼마만큼 또 좋은 효과가 되고 얼마만큼 또 흡수가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 헤마토코코스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 얼마나 계란에 이행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감각 세포를 봤을 때 0.15% 첨가됐을 때는 16까지 나오는 거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썼던 아스타잔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했던 실험을 보면 20에서 30% 정도 이행이 되면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나랑에 있는 아스타잔틴 한번 그대로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계획이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행되는 것은 또 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뭐 아스타잔틴의 영양소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계란에 있는 그런 영양분이 좋을 거예요. 항아리 계란 처음 봤는데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차가운 그런 거 잘먹고 어떤 애는 떡이 된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상점이 모르겠어요. 원래 이 햇대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사료통에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제 이게 물기를 키우잖아요. 근데 물기는 사실 햇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나바이트 같은 경우는 얘들 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라인들이 올라가고 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에 공룡이었어요. 그 공룡이었지만 이제 어느 상태 속에 대해서 자기 공식을 뿌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종류가 생겨요. 그러면 포식을 한국보다 포식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집식성이 원래는 육식이었는데 집식하는 거예요. 포식을 당하니까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반충 종류 반충 입체가 소난이 발달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먹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소화를 시키는 그런 인지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잠을 잘 자는 항상 어디서 음식을 하냐면 그때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는 사람 저렇게 자는 사람 똑같은 거 없이 환경에 따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얘가 배를 이렇게 아래에다가 들고 뭔가 이제 만약에 깔칠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얘는 그렇게 안 잡아요. 생각을 해봐. 네가 잠자리 또는 오바이트 술 먹고 오바이트 했으면 어떻게 다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걔가 그만큼 힘들이 하는 거거든요. 몸을 들이대고 있어요. 어떤 애는 또 어디 위에 자고 있어요. 그러면 대칭하게 하고 나가고 자기 너네들을 새끼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가는 경계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자신이 싫어. 우리가 원생이 되고 원생이 사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평상시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그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시그널을 그리고 손을 어디서 보여요? 가게 손을 어디서 보여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약간 목소리 나야 돼. 그 목소리 그 소리가 또 청량해야 되는 거야. 꽉 이러면 뭐야? 질병 걸리겠지. 그지? 뭐 아이비가 왔다든가 그런 거에 예민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개체 관리적으로 좀 내가 좀 관심을 갖고 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료 주고 하니까 사료 주고 했다면 별로 얻은 건 없었을 거고.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내 걸 만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내 걸 못 만들면 그냥 일만 한 거야. 예전에 실험에서 처음 했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했던 행동 중 하나가 그 닭장 속에 잠재를 있거든요. 병아리 팍 풀어놨을 때 병아리 너무 귀여운데 얘들이 처음에 팍 견디거든요. 병아리. 근데 처음에 물 먹는 걸 모르니까 이거 톡톡톡톡 쳐주면 쫄러 와서 사료에 톡톡 쳐주면 사료를 먹다. 그런 것처럼 너무 귀여우니까 그 닭장 속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전등에서 예를 들어 얘들이 추울 텐데 따뜻한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기가 따뜻해라는 걸 표현해주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다리 위에 온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그 상태에 나도 따뜻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잖아. 그렇게 좀 유대관계를 계속 쌓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평소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커피 마시러 커피 먹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러 다 스킵 맞춰다. 이게 습관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장계장을 가라 닭장을 가더라도 산만하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순간 훑어보면서도 각자가 눈이 무슨 눈을 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갑자기 약간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눈에 눈을 다쳤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건데 사소한 것도 궁금증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가를 좀 이런 거 궁금하면 좀 쳐다보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든지에 따라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쳐다보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도 좌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행동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위에 걷는 거리가 살짝 이상하게 딱 보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은 무릎이 약간 성장하는 점이 다쳤다든지 내지는 뭐 술소리가 살짝 이상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양계장이 밥 가지고 가만히 앉아 소리 듣고 있으면